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통틀어서 이 요리라는 걸 해갖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오직 인간만이 누리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캠피디입니다. 예, 여러분이 걱정해 주신 덕에 제 콧물 감기는 많이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뭐 몸이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또 일요일 방송을 또 하나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온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2월 5일 날 들어왔으니까 이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자, 한국 갔다 와서 한동안 한국의 여기민, 그다음에 한국의 좋은 점 이런 영상들 많이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가족들이 있어서 한국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예, 맞습니다. 저도 LA에 36년 동안 살면서 사실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LA를 못 떴던 거예요. 예, 사실 뭐 그런 것도 좀 큰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한국 가보니까 잠깐은 좋은데 또 오래 있으니까 미국이 그립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한국 좋은 얘기만 또 하는 게 뭐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뭐 이민이 37년 차가 됐죠. 예, 37년 차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좋은 점.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미국에 꼭 살고 싶다. 예, 이거를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와 동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와, 캠피디는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거 나도 좀 취미를 가져볼까.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고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넘버 원인 게 아직도 많이 있죠. 예, 뭐 우선 군사적으로 넘버원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으로 넘버원. 예, 그리고 대학교 수준도 넘버원입니다. 예, 전 세계 명문 대학교는 다 미국에 있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으로 유학 오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넘버원일까요? 예, 미국 내에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도 넘버원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안드로이드 폰 구글에서 만들었죠. 여러분이 보시는 TV 유튜브, 예,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포토샵도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를 쓰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아이폰의 iOS 다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넘버원입니다. 자, 근데 이런 넘버원들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예, 솔직히 쉽사리 바뀌진 않겠지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TV도 제일 잘 만들었던 회사였죠. 회사가 아니라 나라였죠. 예, 지네스도 있었고 RCA도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만든 TV가 없어졌습니다. 세탁기도 잘 만들었죠. 가전제품도 잘 만들었어요. 자동차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많이 밀렸죠. 예, 이런 식으로 밀릴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제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는 앞으로도 100년 동안은 미국이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예, 미국이 넘버원일 것 같다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건 뭐냐면 미국의 음식의 다양화, 예, 그리고 미국의 자연, 이 두 가지. 저는 이 두 가지의 매력이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앞으로도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매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음식 얘기부터 좀 할게요. 제가 친한 동생의 부모님, 아버님은 특히 한국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미국 여행을 다닐 때 저한테 이 좀 힘든 거를 좀 토로하더라고요. 형, 저는 아버님 모시고 가려면 이 아이스박스에다가 김치하고 컵라면하고 그다음에 햇반하고 반찬하고 다 싸들고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식당에 모시고 와도 그거 드시기 싫다고 꼭 블루스타 켜서 직접 모텔에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드셔야 돼요. 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한국 분들 한국 음식 못 드시면 큰일 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분의 입맛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 나라 음식을 다 먹어보기에 이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자, 그런 얘기하면 캠피디 몰라서 그래. 한국도 요즘에 전 세계 음식들 다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근데 맛없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맛있는 외국 음식 먹으려면요,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나마도 아주 특별한 음식은 한국에서 못 먹어요. 자, 미국은 웬만한 저렴한 돈으로 다른 나라 음식 웬만큼의 수준을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미합중국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나라의 타운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필리핀 타운, 태국 타운, 차이나 타운, 저페니스 타운, 이탈리안 음식, 그다음에 영국 음식, 프랑스 음식, 인도 음식, 터키 음식, 러시아 음식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가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 나라 타운을 찾아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서 맛있다고 유명한 집 찾아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미국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한국에서 외국 음식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든 또 식자재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진짜 미식의 천국이다. 사람이 살면서 이 인생의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는 것이거든요. 하루 세 끼씩은 꼭 먹으니까요. 근데 이 미국은 음식을 다양하게 먹기 시작하면 진짜 천국인 곳이에요. 물론 식자재도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식자재를 다 구할 수 있고 여러 나라 음식을 다 접해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미국의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가면 처음에 며칠 동안은 시장 음식을 많이 먹으러 다녀요. 예, 그러다가 며칠만 지나면 미국의 음식,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도로 미국 가고 싶다는 게 미국의 음식, 예, 미국의 길거리 음식,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도로 미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이 음식은 도전해 보시면 좋아요. 정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다른 나라 음식 도전하는 거에 되게 좀 소극적이세요.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음식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스페인 식당이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포르투갈 식당이 있어요. 근데 스페인 음식이나 포르투갈 음식이나 우리가 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도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국은 그 정도로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이게 태국 음식이다 그러면 거의 동남아 음식이에요. 중국 음식이다. 예, 그러면 한국의 중국 음식은 99%가 북경식 아니면 사천식입니다. 중국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워낙 인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인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종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음식이 많은데 흔히들 이제 크게 나누는 음식 중에서 북경식, 패킹, 그다음에 사천식, 시추안, 그다음에 호남식, 후난, 그다음에 광동식, 그다음에 칸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그나마 이제 좀 서구 세계에 많이 알려진 음식인데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중국 음식은 99% 북경 아니면 사천이에요. 물론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아요. 자, 근데 그마저도 완전 중국식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변형된 것도 있고요. 일본에 들어갔다가 일본에서 중화라고 얘기하는 중국식, 일본식 요리가 한국에 들어온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시장 가면 음식이 또 달라요. 자, 미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외에도 뭐 회족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북경, 사천 이거 말고도 중국의 또 맛있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후난식 음식, 그다음에 칸톤, 예, 광동식 음식. 예, 광동 음식은 홍콩 가신 분들은 좀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예, 중국 남부 쪽. 자, 이런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접하지도 못해요. 제가 뭐 한 30년, 40년 전에, 40년 아니고 한 뭐 30몇 년 전 고등학교 때 한국 가면 실란트로라고 있죠. 예, 한국에서 고수라고 얘기하는 거. 이 고수라는 말을 한국 사람이 뭐 이름을 몰랐어요. 그때는 동남아시아 여행도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고수라는 이름을 몰랐는데 고수라는 이름을 제가 사전을 찾아서 알게 됐어요. 스님들이 드시는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아는 풀인데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고수라는 이름도 몰랐죠. 요즘엔 동남아시아 많이 가니까 고수라는 이름을 알아요. 이 고수라는 거 미국에서 멕시코 음식에 슬란트로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유럽 음식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코리앤더라고 하죠. 그다음에 중국 음식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상차이. 특히 뭐 중남쪽 음식에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태국에서는 팍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못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또 맛드시면 이것만 또 계속 드신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쌈 싸서 드실 때 이 실란트로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남의 나라 음식을 먹을 때 특이한 향 때문에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 타운 가서 음식을 드셔보셨다가 우웩하고 실패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그 나라 타운에 가니까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맞은 음식이 아니라 그 나라 입맛에 맞은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거부감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텐틱이라고 하죠. 예, 아주 전통적인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면 향 때문에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음식을 이래저래 많이 먹으러 다녀요. LA 한인타운 인근에 엘타리노라고 아주 유명한 타코 브리또 이런 멕시칸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어요. 역사도 오래됐고 아주 유명해요. 황소란 뜻입니다. 저는 뭐냐 황소식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맨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30몇 년 전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으니까 저는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자, 들어가 봤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들어가면 이제 사진도 있어요. 예, 음식 사진도 있고 옆에 영어로도 적혀 있는데 그때는 100% 스페니쉬에 사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죠. 캐셔. 예,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였어요. 손님, 예, 99%다 히스패닉이었습니다. 자, 한국 분들 없었어요. 자,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스페인시를 배웠다고 그걸 좀 써보겠다는 자만심에 거기 가서 나름 주문해서 먹었는데 와, 이게 웬 신세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 예, 그리고 와서 아주 거기 단골이 됐습니다. 자, 그 뒤로 나중에 뭐 한 1, 20년 있다가 한국 신문에서 거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요즘엔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십니다.
자, 한국 사람들한테 그만큼 입맛이 잘 맞는 게 멕시칸 음식이기도 해요. 자, 근데 멕시칸 음식 중에서 한국 분들이 타코 브리또 이런 거는 잘 드시는데 아직도 뭐 시에테 마리스라든가 뭐 메누도라든가 이런 같은 거 안 드셔보신 분들도 많고 그게 뭐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국물 있는 거예요. 자, 국물 있는 건데 원래 남이 나라 음식을 도전할 때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 노하우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남이 나라 음식을 도전할 때 처음에 튀긴 음식이나 구운 음식을 먼저 도전해 보세요. 그래야지 그 나라 음식에 좀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이 국물이 있는 음식은 먹으면 이 향신료 때문에 우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메누도나 시에테 마리스 드시면 이거 냄새 나서 못 먹겠어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멕시코 음식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태국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뭐 똠양꿍 같은 거, 예, 이런 거 드시면 처음에 와 이거 시고 향신료에다가 뭐 느끼한 맛에다가 못 먹겠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 안에도 태국 음식점이 많이 있죠. 예, 한국 가서 먹으면 제가 맛없다는 게 뭐냐면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맛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춰서. 예, 그분들이 요리 못해서 맛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춰서 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월남국수도 한인타운에 있는 월남국수집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실제 월남 사람들 가는 데 가야지 그 전통의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 월남 사람들이 하는 데 가서 먹으면 냄새 나서 못 먹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춰놓은 걸 먹다 보면 거기 가서 점점 오리지널 맛을 찾게 되는 거죠. 중국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북경, 사천, 이 간판 보면 적혀 있어요. 예, 북경, 패킹인가, 세추안인가 적혀 있으면 거기를 우선으로 중국 식당, 중국 사람이 한 데를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입맛에 어느 정도 잘 맞아요. 국물을 좀 피하시고. 자, 그러다가 슬슬 이 후난 음식도 가보시고요. 광동 음식도 가보시면 음식 폭을 갖다가 더 넓게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명해진 다른 나라의 음식은 뭘까요? 예, 넘버원 셀링은 혹시 맞추셨나요? 예, 피자라고 합니다. 예, 이탈리아 음식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로컬라이즈가 많이 된 음식이에요. 그래서 피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다른 나라의 음식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피자에 대해서 거부감 없으시잖아요. 한국에서 불고기 피자도 드셔보시고 김치 올려놓은 피자도 드셔보시고 여러 가지 드셔보셨으니까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그리스 음식 같은 거, 와, 이것도 먹으면 맛있어요. 샤워마 같은 거라든가 뭐 메라키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이런 같은 거 안 드셔보셨잖아요. 그다음에 꼬치 있죠. 예, 케밥, 예, 이런 것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요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좀 가서 어려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곳 라스베가스에 와서 처음에 뭐 저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제가 아는 분들, 이 콤프에 있어서 라스베가스에서 좋은 식당들은 다 가봤어요. 스트립에 있는 거. 뭐 제가 거의 다 가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영상을 안 올렸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저 혼자 하루 저녁에 2,000불어치 밥 먹는 거 이런 거 올리면 요거도 먹을 것 같았고 안 올렸는데 여기 있는 식당들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예, 라스베가스의 큰 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한 명이 아니죠. 예, 이제 인종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죠. 도박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한국 분들도 있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 뭐 큰 손님이기 때문에 중국 식당이 많이 있어요. 고급 중국 식당도 있어요. 그리고 스시집이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굴 잡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다음에 아시안 계통, 심지어 좀 개방적인 중국 사람까지 잡는 이런 식당이죠. 자, 여기를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탈리안 음식, 프렌치 음식, 고급 레스토랑 가잖아요.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한국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 분들 거의 못 봐요. 동양인 자체를 거의 못 봐요. 한국 분들이 아니라 거의 동양인을 못 봐요. 자, 왜 못 볼까 생각해보면 메뉴판에 우선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름도 프랑스 말로 아주 꼬불꼬불 적어놨어요. 뭐 쉽게 스파게티 이렇게 적을 것도 뭐 이탈리안 말로 뭐 링기니꼬 뭐 이렇게 적어놔요. 이게 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와인은 이걸 뭘 골라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장벽이 높은 거죠. 괜히 가서 기죽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도 기껏 먹는 거면 뭐냐? 파스타, 라자냐, 피자 이 정도예요. 자, 근데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서도 이 파스타 종류도 몇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고 라자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많은 요리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요리 같은 거 갖다가 한국 분들이 별로 안 시켜 드세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한국 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 맛있는 음식을 다 도전조차 안 해보고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유럽 음식 이름을 더 잘 알아요. 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 해외여행 많이 가니까.
자,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 블로그 같은 거 이런 데 뒤져보면서 유럽에 뭐 독일 가면 어느 집의 음식이 맛있고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유럽 갈 때 찾아봐요. 예, 그런 뭐 사람들 평이 좋은데 가서 먹어보고 이런 생각했어요. 뭘 이걸 맛있다고 이렇게 호들갑이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좀 되게 건방진 소리죠. 예. 나중에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어요. 이 독일에 가서 소세지 하나를 먹어도 한국에선 그런 소세지 마켓에서 못 구해요. 근데 미국은 마켓 가면 다 사잖아요. 맨날 먹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미국 왔을 때 한국의 그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이런 거 먹다가 진짜 고기 꽉꽉 차 있고 막 온갖 향신료로 양념 맛있게 한 소세지, 그다음에 뭐 파인애플 들어가 있고 사과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소세지 먹다가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와, 소세지도 이런 맛이 있구나. 와, 신세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플레이버 커피가 없었어요. 해즐넛 이런 거 같은 게 없었어요. 저 미국 오니까 해즐넛 같은 커피 먹으면서 와, 커피 맛이 이런 맛이 있구나. 놀랐어요. 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유럽 가시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국은 와, 그런 음식들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독일 가서 어떤 음식도 감명 못 받았는데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먹었던 음식이 뭔지 아세요? 네, 길에서 파는 이 터키인들이 파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소세지에다가 이 카레가루 뿌려갖고 길에서 먹는 스트리트 푸드예요. 그게 맛있어요. 미국에는 없거든. 미국에서는 그런 걸 안 팔거든. 길에서 그런 거 안 팔아요. 자, 스페인 가면 타파스라고 술집에서 이만큼 조금씩 안주를 주는 거, 핀초스라고 이쑤시개 꼽아서 먹는 이렇게 한 입 크기의 안주, 이런 것들이 맛있어요. 미국은 타파스 파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한 피스씩 파는 집 못 봤어요. 최소 뭐 4피스, 6피스 막 이렇게 팔아서 비싸게 팔아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웬만한 거 다 먹어봤기 때문에 물론 진짜 맛있는 음식은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의 최고 식당을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미슐랭 가이드 보면서 사람들은 막 진짜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워낙 많은 인종들이 다 모여 살고 그 나라 타운이 있기 때문에 야, 이 나라에 가면 진짜 이 나라 가서 웬만한 식당 가는 것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타운이 별로 없지만 필리핀 식당 같으면 필리핀식도 갈비탕이 있어요. 뭐 시니강이라고. 이런 음식 같은 거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먹으면 와, 이게 생각도 많이 들고 뭐 못 먹겠어. 맛들이잖아요. 맛있어요. 저는 이제 똠양꿍 같은 거 있죠. 어떤 때는 한국 해장국 같은 거는 너무 좀 이렇게 막 맵고 막 그래서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이 똠양꿍 먹으면 속이 시원할 때도 있어요. 전 세계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사람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사료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삼시세끼 똑같은 음식만 먹고 산다는 거.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희한하고 진기하고 별의별 음식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다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와, 이거는 저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이 미국이란 땅은 가능하다는 거. 게다가 대도시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웬만큼 좋은 음식은 다 드실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진짜 미국에서 LA나 뭐 뉴욕이라든가 뭐 이런 대도시들 있죠. 여기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 인종적 다양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요리를 직접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왜? 재료를 다 구할 수 있거든. 각 나라의 마켓이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요리에 취미 갖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집에 사람들 불러놓고 이 별거 아니에요. 이 향신료 몇 개 조금만 더 쓰면 와, 이거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인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미국이 음식이 많이 그리워요. 물론 한국 가면 한국 음식 맛있는 거 너무나 많고요. 한국에 또 스트리트푸드, 뭐 아무리 LA의 코리아타운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한국의 음식 맛을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음식만 먹고 있다 보면 도로 미국에 더 많은 전 세계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사시면서 미국을 진짜 좋아하시려면 이 다른 나라의 문화, 음식, 그중에서 처음에 음식, 이걸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 이제 미국 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도, 여행 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도 오신 김에 좀 도전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진짜 미국이 앞으로 100년 지나도 미국은 인종적 다양성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식을 접할 수 있는 나라 넘버원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이에요. 미국에 유명한 국립공원들이 많이 있죠. 옐로스톤도 있고, 그랜드 캐년도 있고, 요세미티도 있고,
뭐 미국 내에서는 뭐 한 60 몇 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자, 국립공원 말고도 진짜 너무나 멋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개발이 안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옐로우스톤, 요세미티, 그랜드 캐년 이 정도 규모의 이 자연경관이 다른 나라에 있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못 본 자연경관을 다른 나라에서 보고 감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큰 나라일 경우예요. 중국 같은 곳이라든가 뭐 인도 같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같은 곳이에요. 자, 근데 러시아나 인도에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자연경관이 이렇게 소개가 안 돼요. 그 왜 안 될까? 인프라가 없어서 그래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차편이라든가 길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왓이라는 이런 사원이 알려지고 나서 되게 유명해지니까 처음에는 거기까지 가려면 공항에서 내려서 비포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포장도로가 생기고요. 지금은 앙코르왓 있는 데까지 직항 공항이 옆에 생겼어요. 자, 이래야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국의 게림이라고 하죠. 예, 구이림 같은데 미국에서도 이런 곳을 못 봐요. 와, 이런 곳이 있었어? 이거 완전 손오공에 나오는 뭐 말도 안 되는 이 신선들이 사는 이런 동네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있어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자, 근데 미국은 제가 이제 그랜드 캐년 뭐 미국에 뭐 한 30 몇 개의 국립공원을 다녀봤죠. 예, 다녀봤는데 한 6, 7년 전인가 5, 6년 전인가 예. 친한 동생이랑 아이슬란드 여행을 갔어요. 아이슬란드가 이 조그만 나라치고 자연경관이 되게 특이한 곳이에요. 특별한 게 많아요. 이 동생은 미국에서도 여행을 별로 안 가봤기 때문에 저랑 가면서 가는 내내 감탄을 합니다. 이 간헐천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와, 형 어떻게 이런 일이 야, 이런 간헐천 와, 신기하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전 옐로스톤에서 간헐천을 봤잖아요. 네, 거기 규모에 비하면 요거는 애들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시큰둥해요. 자, 또 어디 소개를 받아서 구울폭포라는 데를 갑니다. 예, 그거는 영어로 골드 폭포예요. 겨울에 폭포 절반이 얼어갖고 어마어마한 폭포인데 예, 미국에는 나이아가라가 있죠. 이걸 보고 그걸 보니까 와, 뭐 크긴 크네. 예, 이 정도예요. 별 감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산을 보든가 거기 있는 협곡을 보든가 거기 있는 바닷가를 보든가 저는 아이슬란드를 보면서 딱 두 가지가 미국에서 못 본 게 있어요. 예. 북극과 가까우니까 빙하가 녹아서 바닷가에 굴러와서 깨져서 그게 파도를 계속 맞으면서 깎여서 반짝반짝 수정처럼 빛나는 이 바위들이 꽉 차 있는 해변이 있어요. 근데 그 해변은 또 여기가 화산이 터져갖고 까만 백사장이 아니라 흑사장이에요. 흑사장 위에 그 수정 같은 바위 덩어리, 얼음 바위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 경관은 진짜 보기 힘든 거예요. 이걸 제가 다른 나라도 찾아봤더니 거의 아이슬란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경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거 하나 하고 오로라예요. 근데 오로라는 캐나다도 볼 수 있고 알래스카도 볼 수가 있죠. 자, 미국이 그만큼 자연경관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이용할 때 너무나 편해요. 뭐 이게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죠. 한국의 캠핑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데 한국의 캠핑장은 너무 편의시설이 좋은데 저는 한국의 캠핑장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저렇게 따닥따닥 그다음에 사람들 시끄럽고 휴식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미국처럼 캠핑장이 널찍하고 비성수기에는 캠핑장 거의 혼자 쓰다시피 하고 물론 한국처럼 바로 앞에 가면 마켓 있고 뭐 물건 사오기도 편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이런 곳은 아니지만 미국이 캠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이킹이라는 거, 예, 한국에서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하이킹 코스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요세미티 안에 하이킹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하이킹을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코스씩 하이킹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자, 이럴 정도로 하이킹 코스가 참 많은 곳입니다. 이곳 뭐 라스베가스 근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제가 안 가본 하이킹 코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갈 때마다 저는 미국의 자연, 와, 이 자연, 전 세계에서 이 정도 되는 걸 보기 힘들다. 제가 중국을 몇천 킬로를 다녀봤어요. 야, 여기도 입이 쫙 벌어진 데가 많아요. 뭐 갈대밭만 끝이 없이 보여진 데도 있고 뭐 구릉선만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사막이 있는 곳도 있고. 근데 중국을 가면서 어느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가던 형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형, 여기는 미국의 어디하고 똑같다. 형, 여기는 미국의 어디 같아. 바깥에 나가서 인가도 안 보이고 도로 표지판도 안 보이니까 그냥 미국 같아요. 어느 지역은 진짜 미국 같아요. 와, 이걸 느끼면서 뭘 느꼈냐?
역시 큰 땅이 주는 느낌은 조그만 땅이 주는 느낌하고는 좀 다르구나. 자, 한국 이쁜 곳 되게 많아요. 아기자기하게 이쁘죠. 이쁜 곳이 많은데 제주도 이쁘다고 그러고 세계적인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제주도를 몇 년 전에도 한 일주일 갔다 왔고 그전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예, 제주도 이쁜 곳이 많은데 미국에 살다가 제주도 보잖아요. 그러면 감탄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뭐 제주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규모 자체가 감탄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미국도 캐리비안 해변가 가잖아요. 예. 제주도 해변가 물 맑다 그러는데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뭐 용암석 같은데 예. 근데 뭐 협곡 같은데 구릉 있는데 산 있는데 제주도를 한 일주일 뭐 돌면서 유명한 데인데 다 가봤어요. 근데 이 미국 땅은 이 가도 끝이 없어요. 더 볼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제주도를 이제 한국 가면 글쎄요 뭐 앞으로도 가볼 일은 있겠지만 굳이 예, 물가도 비싼데 제주도 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뭐 그만큼 볼 만큼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한국 간 김에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 오지. 이 나라가 조그만 나라는 비슷비슷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보면 비슷비슷해요. 뭐 산에 있는 경치, 뭐 산에 있는 절, 단풍 짓는 거, 계곡 뭐 비슷비슷해요. 자, 근데 중국 가면 좀 땅이 크니까 좀 달라요. 동남아시아 이 온도가 다르니까 느낌이 다르죠. 근데 동남아시아도 가보신 분들 예, 처음에는 신기하죠. 막 야자수 있고 또 이국적으로 느껴지죠. 예, 동남아시아 1, 2주 갔다 오시고 옆 나라 몇 나라 갔다 오시면 야 이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태국이나 다 똑같네 이런 생각 들어요. 자, 근데 미국은 한 나라에서 똑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미국의 어느 곳은 지금 우박이 내리고 눈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느 곳은 지금 비키니를 입고 예, 바닷가에서 선탠을 하고 있어요. 자, 어느 지역은 야자수가 울창하고 어느 지역은 침엽수가 울창하고 어느 지역은 툰드라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은 사막만 있고. 야, 이런 미국 땅. 진짜 이 미국 땅을 여행 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복인 것 같아요. 물론 단점이 있어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친한 형님들 중에서 세 분이 RV예요. 그러니까 RV, 예, 모비홈을 끌고 다니신 분들이에요. 자, 이 두 형님은 지금도 규칙적으로 RV를 타고 여행을 하세요. 뭐 거의 은퇴하신 분이죠. 예, 거의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도 소일거리 하시면서 RV를 타시는 분들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 인생을 즐기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미국의 자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음식도 캠핑 나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한 형님은 작년부터 RV에서 왔고 여행을 다니시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보기 너무 좋아요. 그 형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출장 때문에 전 세계 방방곡곡 안 다니신 데가 없어요. 저보다 훨씬 많은 곳을 다니셨는데 그 형님은 일 때문에 다니신 거예요. 저는 놀러 다니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느끼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도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이 일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즐기면서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미국 방방곡곡도 그렇게 다녔던 분이 국립공원은 두 곳밖에 못 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국립공원을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RV를 사서 여행을 다니세요. 와,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여요. 뭐 암만 돈 있으면 뭐하고 예, 뭐 암만 뭐 금은보화가 집에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예,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여행지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든 RV를 치든 그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이 내 집 앞마당입니다. 자, 이렇게 큰 앞마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떤 부자도 없어요. 빌 게이츠도 그렇게 못하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큰 땅을 갖다가 앞마당으로 둘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이 세계는 다 내 거예요. 내 집안에만 있으면 이게 내 겁니다. 자, 뭐 예전에 어느 스님이 했던 얘기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받은 얘기였는데 손을 치면 이만큼만 내 거라지만 손을 펼치면 내 손 위에 하늘이 있다고 했어요. 내 손 위에 하늘을 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쥐면 한 줌의 모래밖에 못 쥔다고 했어요. 여행을 다니시잖아요. 전 미국이 여러분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행을 가다가 유타주에 있는데 여러분들 여행 뭐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위에가 평평한데 완전 평평하고 원통형으로 우뚝 솟은 곳이 있습니다. 이걸 메사라고 합니다. 인디안 말로 이게 테이블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위에 땅이 있었던 곳인데 주변이 다 깎여 내려간 곳이에요.
이 매사가 낮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높아요. 이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못 올라가니까 차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가야 돼요. 웬만한 매사 올라가는데 1시간 걸려요. 캠핑장이 떨어져갖고 거기에 임시 캠핑장 새로 만든 데가 있으니까 돈을 아직 안 받으니까 거기를 가라고 주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거기를 올라갔는데 그 매사 위를 1시간 걸쳐 올라갔는데 캠핑장이 새로 만든 곳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저 혼자 있는데 그 높은 곳에 있으니까 주변 360도. 그러니까 진짜 시야로는 뭐 한 100마일, 1000마일은 보였을 것 같아요. 쭉 보이는데 저 먼 발치에서 번개가 치는데 몇천 가닥, 아니 몇만 가닥이죠. 몇만 가닥의 번개가 이 하늘과 땅 사이 이렇게 지직지직지직 하는 게 보이는데 그 먹구름이 저한테 몰려오더라고요. 몰려오면서 저 있는 데 위에 번개 가닥이 몇천 가닥이 치는데 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환상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게 뭐냐면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주변에 보이는 몇천 마일의 땅. 이거는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땅이에요. 주변 몇천 마일의 땅. 주 몇 개를 합친 만큼의 땅. 이게 다 내 집이고 내 마당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와 그때 이 여행의 묘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미국에 살면서 이 자연을 안 느껴보고 미국에 산다면 미국에 산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싫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 난 여행 귀찮아서 못 가. 아, 난 다른 나라 음식 죽었다 깨도 못 먹겠어. 예. 그러신 분들은 제가 뭐 어거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이런 세상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즐기셨지만, 캠피디는 이런 생각으로 좀 즐겼구나. 그럼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미국만큼 이 여행을 다니고 자연을 즐기기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만큼 인간으로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먹지 않잖아요. 이 요리라는 거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통틀어서 이 요리라는 걸 해갖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오직 인간만이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의 머리로 80억의 머리로 이렇게 세상에 수십만 이런 음식이 있는데 이 새로운 맛이 있는데 그거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 야, 이거는 진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느껴보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는 환경에 있는 거하고 그거를 느껴볼 수 있는 환경하고 다르잖아요. 이 미국은 그게 가능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미국이 이 두 가지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평생 살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 미국 이 두 가지가 좋아서. 그래서 계속 미국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 혹은 뭐 한국에 산다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미국의 매력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제 노후에 어디가 살지, 미국 살지, 유럽가 살지, 혹은 동남아가 살지, 혹은 한국에 살지 모르겠어요. 워낙 역마살이 있어갖고 예,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딱 정해놓은 답은 없지만 그래도 이 미국만큼은 죽을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도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이 미국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